3위, 4위에 지금 똑같이 19일 매수하고 있는 거 뭐죠? 꾸준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에서 노리고 있다. 이런 쪽들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각각의 엄청난 아이돌들의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은 좀 약간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또 이게 분위기가 이게 또 네. 웃을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안타까운데 제가 나올 때 네. 별로 좋은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약간 좀 11월에 저점 다지고 좀 반등 맞아요, 2,500까지는 터치를 했다가 네네. 최근에 뭐 FOMC 앞두고 다시 그럴 때 제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게 안 좋은 날 나오다 보니까 얘 나오지 마라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닐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일단 오늘도 보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뭐 아까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650억 정도를 네.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또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전기전자가 약간 좀 10월, 11월에는 계속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 증시도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12월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딱 클릭하면 개인이 12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거의 한 1조 3천억 가까이 사고 있어요. 네, 이게 10월과 11월의 분위기와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한번 다시 10월, 11월을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말까지는 이랬어요. 야, 정반대네요. 외국인이 7조 2,220억을 샀고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금융투자나 뭐 이런 데들은 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들이 거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를 다 이쪽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한 6조 8,800억을 두 달 동안 개인이 팔면서 외국인이 이걸 샀고요. 그 결과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딱 나오죠. 두 달 동안 120 월선. 이거 정말 이거 한번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서기가 쉽지 않은 이런 엄청난 저항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으로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판 걸 외국인들이 그냥 뺏어온 거죠. 뺏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두 달째 양봉 내고 거래량도 음봉으로 빠졌을 때보다 더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는 조금 막히는 흐름들. 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라는 걸 약간 기대감이 설정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10월 CPI에서 일단은 이거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꺾이는 게 나오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또 2주 후에 미시간 인플레 지수, 기대 인플레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연준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서 꺾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기대 인플레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를 꺾는다는 건 내가 지금 돈을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이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에 이 300만 원의 가치가 그만큼 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대 인플레가 꺾인다라는 건.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꺾이지 않으면은 계속 물가가 상승하니까요. 이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게 가파르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지금 뭐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 환경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계속 가치가 깎이는데 저축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쓰고 말지 라고 하면서 소비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이런 기대 인플레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그 심리를 꺾고자 금리를 계속 올렸던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를 했다라고 보이는 게 일단은 미국의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때는 좀 꺾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고용도 약간은 좀 흔들린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물가가 피크아웃 하는데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밀고 있었던 이 고용마저도 흔들리네 라고 하면은 연준이 더 이상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두 달 동안 이런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다 좋아. 물가 피크아웃 했고 이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일은 남았죠. 12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11월 CPI가 나와요. 거기다가 올해 남은 마지막 FOMC. 여기에서 과연 이제 빅 스텝을 할 거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얘기가. 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2달 동안 120 월선을 뚫으면서 올라왔던 지수가 일단은 한 번 더 관망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게 이게 물가가 꺾이는 건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투자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일단 좀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번 달에는 음봉이 조금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가까이 지수는 이번 달 들어와서 빠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해요. 네, 일단 이 120 월선을 이때 못 뚫었어요. 코스피랑은 다르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렸는데 다행히 다음 달에는 올라갔어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은 완벽하게 달랐어요. 코스피에선 이렇게 외국인들이 샀지만 제가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코스닥으로 놓고 볼게요. 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런 식이었어요. 오히려 개인이 샀죠. 오히려 팔았네요. 네, 외국인들은 별 행보를 안 보였어요. 근데도 일단은 인플레, 피크아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뭐가 탄력을 받죠? 그동안에 굉장히 금리가 올라갔을 때 꺾였었던 성장주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런 쪽들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코스닥도 수급은 안 좋았지만 일단 이런 흐름에 연동이 돼서 같이 지수가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번 달 한번 볼까요? 12월 현재로 놓고 코스닥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아마 좋지는 않을 거예요. 1일부터 놓고 보면은 개인들이 1,6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강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지금 0.2%가량 빠지고 있는데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 곧 이제 12월 12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새벽 정도에 10시 정도에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11월 CPI가. 거기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땐 연준은 이제 그걸 보고서 아마 금리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경제 방향, 금리 쪽에 대해서는 이 CPI보다는 연준은 PCE를 더 보긴 해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결국에는 물가지수가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어떤 소비 지출의 형태를 보이느냐 이걸 확인하고 방향을 결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마 PC 쪽은 조금 더 있어야지만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CPI에서도 만약에 연속적으로 의미 있게 꺾이는 모습들이 2달 연속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는 일단 고용 지표가 살짝 깨진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12월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올해 시장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서 상승폭 자체가 이렇게 꺾인다고 해서 그게 곧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금리의 피크 아웃이 생기면서 위험자산 쪽에서 이 안전자산으로 지금은 자금이 이동해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이 시장에 있는데 다만 그게 위험자산에 있느냐 안전자산에 있느냐가 지금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11월에도 그런 흐름에 의해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 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네 라고 하면서 꼭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가 있는 유동성이 머니무브를 해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위험자산으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은 연말 연초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결국에는 키는 연준이 쥐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이벤트를 사실 차치하고는 시장을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FOMC 때 그리고 그에 앞서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투자자들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 이제 섹터나 종목 관점에서 좀 살펴볼 텐데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 맞아요. 차장님 하면 또 외국인 또 맞아요. 네네네. 좋아합니다. 약간 좀 타이틀이신데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예요. 근데 사실상 그간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외국인이 좀 어떤 주식을 사고 있고 또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고 해도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미용기기만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K-뷰티 장비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선진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비중들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은 아무래도 1인당 이 병원을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선진국과 이머징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남아나 이런 쪽과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계속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소모품도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비가 나간 이후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들은 사실상 소모품 안 나가는 곳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의료 장비 쪽은 장비가 나간 이후에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비의 사이클도 굉장히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나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는 선진국 쪽에서 훨씬 높죠. 그만큼 이런 것들은 인간의 좀 기본적인 이제 욕구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젊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미용 의료 장비에 대한 소모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위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매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시가 얼마 전에 나왔죠. 세계 3대 운용 자산 운용사 쪽에서 지금 더 캐피탈 쪽이죠. 이거를 매집을 해서 5.0 몇 % 공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좀 굉장히 좋게 올라갔던 부분들이고요. 잠깐 차트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봉 차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 지분율은 8월부터 계속 높아져 가죠. 네,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클래시스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았고요. 거기다가 네, 좋아요. 비올 네, 이런 것들, 네, 비올 같은 것들. 이게 최근에 제가 들어보면은 그 방송국들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나운서나 앵커분들이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네, 이 비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또 해보시고 나서도 굉장히 통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얘기도 하고 원택. 네, 다 비슷해요. 이거 지금 다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루트로닉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지금 3분기에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났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장비가 선진국으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4분기가 또 미용 의료업계에서는 성수기입니다.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벗어났을 때 조금 더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저는 의료, 이런 미용기기 이런 쪽들을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들, 자, 제가 일단은 보는 방법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제 여기 교보증권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26이라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동시 순매수, 연속 순매수, 순매도가 나오거든요. 화면이 잘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 교보증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꼭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10일 연속 매수했는데 11일째 매수가 되고 있을까? 물론 개별 종목 들어가서 투자 동향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건 기술적으로 습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전체로 놓고요. 일단 동시 순매수에서 외국인 클릭해서 순매수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게 30일 매수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GRT라는 종목이고요. 이건 아마 반도체 단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21일 매수하고 있는 게 효성 ITX예요. 네,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효성 쪽에서 이 안쪽에서 IT라던가 내부 쪽에 프로그램망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카카오 먹통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서버라던가 보안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외국인에 의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왔네요. 자, 보세요. 3위, 4위에 지금 똑같이 19일 매수하고 있는 거 뭐죠? 엔터주네요. JYP 엔터랑 SM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하지만 더 많이 매수한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걸 열어봤을 때 전체 하루에 거래된 거래 금액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의미 있는 비중으로 매수를 했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GRT 들어와 보면은 하루 거래량이 많을 때는 15만 주도 나오는데 보통 10만 주 아래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순매수가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수량으로 놓고 보셨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의미 있게 매수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46,000주일 때 8,000주, 51,000주일 때 27,000주. 그럼 이 정도면은 50% 이상을 하루 거래량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흐름들 자체는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부터 주가는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게 옆으로 살짝 흘러내려서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내드려 볼게요. GRT를 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분을 여기서부터 6월 중순부터 늘려왔고 주가는 이렇게 뛰었고 지금은 횡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JYP 엔터와 SM입니다. 네, 이쪽은 뭐 잘 아실 거예요. JYP 엔터가 지금 시총이 하이브 빼면은 3사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그만큼 부침이 없었어요. 이 엔터 쪽이 굉장히 부침이 심한 쪽이었는데 이거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정말 꾸준하게 올라간 주식이에요. 그러네요, 별 부침이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이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네. 그 이후 보면은 정말 부침 없이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시총이 2조 3,3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SM 보게 되면요. 1조 9,300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침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약간 경영권 분쟁 그 이슈.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해소가 되어가는 분위기고요. 또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던 라이크 기획. 네. 이쪽과의 계약도 조기 종료가 되면서 결국엔 SM 쪽으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외국인들 지분율 보시면 11월 중순까지는 줄였어요. 바닥까지 줄였는데 쌍바닥 만들고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분을 다시 늘리고 있죠. 지금 15%가 넘어갑니다, 지분율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안정적인 흐름들 만들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JYP 엔터도 계속 신고가예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YG 엔터 아까 순위에 같이 없었죠, 유일하게. 네, 바닥을 기고 있어요. 네. 이거 블랙핑크 뭐 나온 거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콘서트 효과도 나올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4세대 아이돌의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 무섭다. 이런 것들이 이 블랙핑크 정말 대단한 기름입니다. 그루브임에는 맞는데 지금 데뷔했었다가 바로 차트에서 음원 순위가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노래만 들으실 게 아니라 블랙핑크가 들어왔는데 1위 했는데 금방 밀렸네. 누구한테? 아이브한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4세대 아이돌들의 기세가 무섭구나. 음원 순위에서 정말로 이 세계 최고 수준, 이 지금 블랙핑크라고 하면은 거의 BTS급이나 아리아나 그란데 네. 이 정도와 거의 비슷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음원 순위에서 어느 순간에 1위를 내주고 5위권 밖으로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아이브라던가 뉴진스 막 이런 그룹들 그런 거 저도 그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탑백을 틀어놓고 듣다 보면은 귀에 착착 붙어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이 음반의 기획 제작 능력이 일치월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룹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그룹이라고 하더라도요. 거기다가 하이브 쪽은 또 이제 문제가 있죠. BTS. 맞아요. 네, 그쪽에 대한 문제, 이슈가 있고 군입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도 물론 새 걸그룹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뒷받침을 해주기에는 워낙에 그 BTS의 공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주가는 괜찮습니다. 하이브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2달 연속으로 지금 월봉상에서 양봉이 나타나고요. 일봉으로도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 121선하고 매물대 막히는 듯 했으나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가 지금 장중에 9% 상승.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8% 상승해서 121선을 뚫고 끝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안한 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에요. 네,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줄여요. 줄이고 있단 말이죠. 121선을 뚫었는데도 외국인들은 줄였어요. 그럼 이걸 누가 올렸느냐? 얘네죠. 빨갛죠. 아주 빨갛죠. 네, 투신이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11월 16일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 붙었죠. 보험, 금융투자까지.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률 게임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외국인들도 이렇게 팔다가 돌아서면서 이 121선 돌파를 기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 지분율 줄이는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JYP 엔터, SM 이런 쪽들 꾸준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신규 그룹들도 계속 대비를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괄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수평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레이블 이런 쪽들이 수평 계열화가 되어 있으면서 각각에서 기획 제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인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수만 대표 이런 쪽들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거기다가 또 엔터 쪽을 사우디에서 노리고 있다. 이런 쪽들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8천억 투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연장선 상으로 결국에는 이런 SM이라던가 JYP 엔터, YG 엔터 이런 어떤 엔터사까지도 향후에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엔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맨날 공연만 하고 아이돌들 소속돼서 그냥 뭐 엔터, 아이돌만 보유하고 있는 엔터 아니냐. 그거 아니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조금 침체가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이 NFT,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그런 메타버스 세계들이 이 엔터 쪽에서도 형성이 될 거예요. 거기다 진보하는 기술로 우리가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BTS의 공백이에요. 맞아요. 네. 군 입대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화가 돼가고 있어요. 쌍둥이 가수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군 입대라던가 공백기가 생겼을 때에도 그건 메타버스 상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보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쪽은 단순히 엔터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쪽들이 또 거기다가 지금 게임주 쪽들이 가상화폐 위믹스가 생태계 쪽이 이제 가상화폐 주요 디지털 거래소 닥사 쪽에서 상폐가 됐죠. 그러면서 좀 충격을 주긴 했지만 결국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각각의 엄청난 아이돌들의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의 힘을 얼마 전에 보여줬어요. 지금 레몽레인이라는 곳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 쪽으로 50% 지분을 이제 SSL 중앙이라는 중앙 콘텐츠리 그쪽하고 같이 투자를 하면서 IP를 50%로 확보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얼마를 투입을 했냐? 자기 자본금의 74%를 투자를 했어요. 이건 진짜 만약 투자했다가 망하면은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IP, 웹툰을 기반으로 한 IP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그게 엄청난 캐스팅으로 이어졌죠. 송중기, 이성민의 정말 엄청난 열연까지 이어지면서 완벽한 콜라보를 이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가 끝난다고 해서 이 IP의 힘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IP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매출들이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P를 확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IP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이런 엔터사들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IP 그리고 거기에서 NFT로 파생시켜서 각각 하나하나가 만들었을 때 유일무이한 거거든요. 그럼 그 NFT, Non-Fungible Token, 대체할 수가 없는 하나하나 스타의 IP에 의한 작품들이 탄생이 되고 그걸 거래소, NFT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엔터사로만 한정지어서 보시면 이런 게 안 보여요. 넓게 좀 보셔야지만 지금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물론 리오프닝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온라인 콘서트만 했는데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예전하고 티켓 단가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만큼 글로벌 팬덤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팬덤 속에서 이 표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만큼 이런 인지도들이 단순히 국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이제 재개가 되잖아요. 그 오프라인 콘서트 속에서 오프라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생중계하면서 온라인에 대해서도 온라인 티켓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이 믹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